자, 여러분. 겉으로 보기엔 그저 흔하고 끔찍한 10대들의 교통사고 같았습니다. 하지만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진짜 상상조차 못한 거대한 진실이 입을 벌리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수사관의 시선으로 가장 명백해 보이는 증거들 이면에 숨겨진 그 서늘한 진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낱낱이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 40대, 50대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운전면허 딸 나이 된 자녀 두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애들 밤에 운전대 잡고 나가면 진짜 얼마나 가슴 졸입니까? 근데 한밤중에 우리 아이가 탄 차가 벽에 정면으로 부딪혔다? 아유, 이건 진짜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악몽 그 자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그 악몽이 단순한 운전 미숙이나 빗길에 미끄러진 그런 불운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자, 저랑 같이 이 소름 돋는 진실의 퍼즐을 한번 맞춰보시죠. 160, 시속 160km입니다. 여러분, 도심 한복판에서 이 속도라니 믿겨지십니까? 가벼운 과속 수준이 절대 아니에요. 이 속도 그대로 어떤 장애물에 충돌했을 때의 파괴력은요,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순수한 물리적 충격 그 자체를 의미하는 무시무시한 숫자죠. 일단 인간적인 감정이나 동기 이런 건 싹 다 빼고 현장에 남겨진 부인할 수 없는 팩트부터 깔고 가보겠습니다. 2022년 7월 31일 아침 오하이오주 스트롱스빌 시속 160km로 내달리던 거대한 금속 덩어리가 단단한 벽돌 건물 측면을 그대로 강타했습니다. 결과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정말 참혹했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비극적인 시속 160km의 질주. 바로 들어가 보죠. 대체 이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진 차 안에 누가 있었냐? 운전대를 잡은 건 고작 17살 소녀 맥켄지 슈릴라였습니다. 그리고 조수석과 뒷좌석에는 남자친구인 도미닉, 그리고 도미닉의 친구 다비온이 타고 있었죠. 고등학교 졸업 파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흔히 겪는 아주 평범하고 즐거운 금요일 밤이어야 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 충돌로 탑승자 2명은 현장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사실 여기까지 들으면 안타깝다. 그저 너무 가슴 아픈 교통사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단순 사고인가?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인가? 이게 평범한 교통사고 조사가 될 줄 알았는데 곧바로 거대한 벽에 부딪힙니다.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경찰이랑 과학수사대가 이 시속 160km라는 미친 속도를 설명하려고 기본 매뉴얼을 다 돌렸거든요. 차에 기계적 결함이 있었나? 운전이 아직 서툴러서 엑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나? 아니면 왜 우리 흔히 뉴스에서 보는 10대들의 약물 운전? 그런 건가? 아주 철저하게 하나하나 따져보기 시작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포인트가 나옵니다. 사고 현장에 흩어진 맥켄지의 소지품에서요, 마리화나랑 환각버섯이 떡하니 발견된 거예요. 자, 그럼 다들 약에 취해서 속도 감각을 아예 상실했구나 하시겠죠? 그런데 웬걸, 병원에서 맥켄지 피를 뽑아서 검사해봤더니 결과가 어땠을까요? 100% 완전히 깨끗한 음성이었습니다. 약물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녀가 아주 맨정신으로 또렷한 정신 상태로 브레이크 한 번 안 밟고 그 단단한 벽을 향해 풀 악셀을 밟았다는 뜻입니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어서 세 번째 파트, 소름 돋는 경고입니다. 딱 여기서부터 건조했던 단순 사고 주사가 완전히 섬뜩한 심리 스릴러로 장르가 바뀝니다. 수사가 꽉 막혀있던 2022년 9월 무렵에요. 사망한 도미닉의 친형 안젤로가 직접 경찰 서문을 열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형의 입에서 나온 증언 한마디가 베테랑 수사관들 등골까지 서늘하게 만들면서 이 사건의 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사고 나기 몇 주 전부터 남자친구 도미닉은 맥켄지한테 계속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고 발생 딱 2주 전, 맥켄지가 도미닉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너를 차에 태우고 그대로 박아버리겠다고 협박을 했던 겁니다. 빈말이 아니라 명시적으로요. 이 증언이 나오면서 단순히 비운의 사고였던 사건이 치밀하게 계산된 죽음의 질주로 확 연결되는 결정적인 고리가 된 거죠.
그래서 검찰이 꽉 물고 늘어진 게 바로 사전 계획이라는 법적 개념입니다. 그냥 뭐 어린애들끼리 다투다가 홧김에 확 밟은 우발적 사고? 절대 아니라는 거죠. 2주 전에 했던 그 살벌한 협박을 그날 밤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 냉혹한 범죄라는 겁니다. 이 단어 하나 딱 들어가니까 남자친구 잃고 슬퍼하던 가엾은 17살 소녀가 순식간에 피도 눈물도 없는 끔찍한 용의자로 신분이 확 뒤바뀌어버린 겁니다. 석 달 동안 아주 집요하게 파고든 수사의 결론은요, 정말 우리 부모들 입장에선 믿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2022년 11월 4일 맥켄지 슈릴라는 체포됩니다. 자기 남자친구, 그리고 그 친구까지 일부러 살해한 혐의, 그것도 그냥 살인이 아니라 무려 2건의 가중살인 혐의로 양손에 수갑을 차게 됩니다. 자, 네 번째 파트, 바퀴 위의 지옥입니다. 법정 공방이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하지만 배심원과 판사의 결단은 단호했습니다. 맥켄지에게 아주 철저하게 죗값을 물었어요. 무려 12개나 되는 중범죄 혐의에 대해서 싹 다 유죄 판결이 났고요. 종신형이 선고됩니다. 나중에 가석방 심사를 받을 기회는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17살짜리 소녀를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버리는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철퇴를 내린 거죠. 이때 선고를 내리면서 담당 판사가 딱 한마디를 남기는데요. 전 이 말을 법정 전체를 아주 얼어붙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바퀴 위의 지옥이다. 네, Hell on Wheels. 자기한테 이별 통보한 연인을 통제하겠다고 우리가 매일 타는 이 평범한 자동차를 가장 끔찍한 살인 무기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녀를 향한 분노이자 이 끔찍한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아주 상징적인 문장이었습니다. 물론 가만히 있을 맥켄지 가족이 아니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 죽은 남자친구 형 안젤로의 증언을 도저히 못 믿겠다면서 재심을 청구했어요. 근데 법원 문턱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2024년에 첫 번째 재심 청구는 깔끔하게 공식 기각됐고요. 이어서 진행한 두 번째 항소는 심지어 서류 제출 기한을 넘기는 바람에 아주 허무하게 그냥 기각 처리되고 맙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네요. 마지막 5초입니다. 자, 이렇게 법적인 심판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남은 찝찝함과 진실에 대한 갈증은 가시질 않잖아요? 마침 2020년 5월에 이 사건의 조각들을 다시 맞춰볼 다큐멘터리 더 크래시가 넷플릭스에서 공개된다고 합니다. 유명한 트루크라임 전문 감독인 게러스 존슨이 메가폰을 잡았고요. 그동안 대중한테 공개 안 됐던 경찰 바디캠 영상, 새로운 CCTV, 소셜미디어 영상까지 아주 싹 다 긁어 모아서 가감없이 보여준다고 하네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재판 내내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장본인 맥켄지 슈릴라가 직접 교도소 안에서 단독으로 카메라 앞에 앉았다는 겁니다. 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털어놨을까요? 본인 입으로 말하는 그날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게다가 이 사건을 몇 년간 집요하게 파헤친 감독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당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섬세하고 나아가 더 충격적인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다. 와,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뉴스 표면으로만 안다고 믿었던 팩트들 너머에 진짜 깊고 어두운 심연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사건의 토끼굴, 생각보다 훨씬 깊은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다큐멘터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단순히 나쁜 10대의 살인극, 이걸 보자는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 40대, 50대 부모님들 입장에선 참 뼈 때리는 화두들이 많습니다. 통제 불능인 질풍노도의 자녀를 키운다는 그 현실적인 공포,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맹점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하루 종일 들여다보는 그 소셜미디어가 어떻게 대중의 인식과 현실 자체로 교묘하게 비틀어버리는지, 이건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서늘한 민낯을 그대로 들이미는 거울 같은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속 160km로 어둠 속을 질주해서 단단한 벽에 쾅 하고 부딪히기 직전의 그 5초, 브레이크에 발을 올릴 수도 있었던 그 마지막 찰나의 순간 동안 밀폐된 그 차 안에서는 도대체 어떤 대화가, 어떤 날카로운 감정들이 오가고 있었을까요? 이게 정말 10대 특유의 치명적인 오판이었을까요? 아니면 온몸을 얼어붙게 만드는 서늘한 살해였을까요? 한번 깊이 상상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사건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